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는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 간의 신경전 속에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 전기료 할증 소식에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결국 온타리오 측이 이를 철회했고요. 이 때문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낙폭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의 30일 임시 휴전 합의, 여기에 이어서 예상치에 부합했던 구인 이직 보고서 역시 이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해줬는데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이 로봇 그리고 가상화폐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각 미용기기, 화장품주들 빨간불 뿜고 있네요. 오늘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의 시리즈 A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면서 이 VC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아줬기 때문이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주 잇따라서 강세 보이고 있네요. KB증권이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한 가지 냈는데요. 이 D램 재고 감소 및 범용 메모리 가격의 반등세를 강조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조선주도 강하게 움직이네요. 삼성중공업이 총 8조 원 규모의 FLNG 4기를 수주할 전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관심 모아주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오늘 정치 테마주에서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둔 채 현재 재판부에 재차 위헌 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맥이 쏠리고 있는 이 정치 테마주까지.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1.62% 장 초반 대비해서도 상승폭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지금 시각 2,57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피 더욱더 상승 탄력이 가해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어제 0.6%대 내리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정이 덜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나란히 1.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730선 막 돌파해줬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개인과 함께 기관이 나란히 매물 사들이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올 낌새가 보이지가 않네요. 최근 미증시에 더불어서 미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따라서 그 두드러짐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니케이 지수는 0.29% 올라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K 증시가 최근 다시 한번 활개를 띠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반드시 비중까지 보내주셔야 저희 명쾌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바로 이분 모셔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바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그간은 사실 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 행렬만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이 이 외국인의 마음을 좀 터치를 했을까요? 일단은 미국 정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안정이 된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평화협정, 물론 일시 정전이지만은 나름대로 진척이 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 부분들의 나스닥이 하락을 멈췄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추세로 보시면은 전체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이 하단선에 좀 있고 사실은 낙폭 과대가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이 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작년 8월에 또 급락 사태하고 지금의 또 급락 사태하고 거의 진폭이나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거의 그냥 닮아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약간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부분들이 2월 초중순부터 지금 계속 한 달 가까이 하락을 좀 했던 그런 흐름들인데 이제 국내 증시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존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추세 이탈은 완연하게 좀 진행이 됐지만은 이 박스권의 움직임, 이번에 이제 저점이 지난번에 7월에 작년 고점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해주기 때문에 기술적 반전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국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거의 어떤 충격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간 당혹한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제 어떤 규모의 크기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점점 줄어가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제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당황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무역 갈등 해법을 찾는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하면서 4월 또 6월 회동설 이런 부분들이 모락가락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진행이 된다면은 약간 미중 어떤 긴장감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랠리가 들어와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양회가 끝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아젠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의 핵심은 신기술주, 특히 이제 AI 쪽, 뭐 인공지능 쪽을 거의 확대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정책을 이제 펼쳐주는 부분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약간 당황을 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죠. 경기 침체가 이제 공식화됐다. GDP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 2% 이하로 추락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좀 되고 있고 조만간 열릴 FOMC 회의에서도 이런 가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필요성만 강하게 어필이 되고 가능성만 됐어도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이에 화답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 실질적으로 미국 어떤 증시가 안정이 되는 그런 움직임인데 선반영으로 밀려서 주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일시적인 충격만 하루 충격만 왔지 그 뒤로는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저가 매수 유입들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계속해서 급락을 받아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충격의 상단을 넘어가는 흐름들이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올해 2월 달에 크게 일어섰던 파동이 절반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는 요거는 기간 조정의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는 약간의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더라도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전체 프로그램 매수는 아니지만은 비차익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수가 돌아섰죠. 물론 일회성일수가 있겠지만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어떤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시와의 디커플링이 이렇게나 반가운 소식이 될 줄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상승장에 따라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상승장에 먼저 앞서서 가실 건가요? 지금 바로 저희를 통해서 일타 전략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격화되고 있는 관세 줄다리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 가득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과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까지 만나보는 자세한 방법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자 과연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실시간 상승 종목 과연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쟁쟁한 5가지 꼽아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풍원정밀, 우듬지팜, 동성화인텍,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라온테크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산재해 있는 시장이지만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이 이 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지금 가슴이 벅찹니다. 이 하나마이크론 얼마 만에 맞는 다시 한번 호황기일까요? 일단은 반도체 경기가 다시 한번 레거시 공정뿐만 아니라 다 살아나는 흐름들인데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풍원정밀이 약간 눈에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TL 로보틱스도 약간 급등을 좀 해줬고요. 풍원정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박스권 돌파 국면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풍원정밀이 오늘 뭐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이죠. 마이크로 OLED 부분들이 지금 첨단 AR, VR, AR 이런 쪽의 가상 현실에 선명 화면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넣는 부품, FMM이라고 하죠.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화소를 이제 첨단 마이크로 아주 작은 미소의 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파인메탈 마스크의 양산이 이제 본격화 된다. 결국은 상용화에 성공을 좀 했던 기업이 풍원정밀에 좀 해당이 되고 그동안엔 일본의 기술에 의존을 좀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AR, VR 쪽에 또 많은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양산 본격화에 따른 대규모 시설 투자가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20%가 넘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OLED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OLED 쪽에 이제 풍원정밀하고 같이 이제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 같이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목군 중에 대표적으로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약간 찾아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경쟁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익 시스템 부분들에 한번 순환매 한번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여기 선익 시스템 여기 있네요.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탄력이 약간 둔화된 모습이라 탄력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순환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저점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거래량이 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는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은 우듬집팜 부분들이 약간 눈에 접힙니다. 자, 우듬집팜이 오늘 뭐 26%까지 오르다가 오늘 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금 좀 빠지는 뭐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력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 다각화, 그다음에 중동 진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화두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듬집팜의 좀 밸류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는 1,300억 수주 소식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깔려 있어서 오늘 크게 올라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된 부분들하고도 좀 약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농업 관련 또 음식료 업종 관련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당히 좀 괜찮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어떤 성격의 또로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동성호 하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성호 하인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9% 정도 올라졌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관세 정책의 어떤 그 피해서 계속 조선하고 방산 쪽으로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가 만발하죠. 미국에 대한 에너지 정책 강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싸게 보급하려면은 그 많은 시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LNG 사업을 박차를 가고 있고 알래스카의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투자를 한다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식화 좀 된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LNG 어떤 시설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LNG 운반선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중에서 본행제 부분, LNG 액화에 대한 본행제에 대한 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기업이 있죠. 동성호 하인텍이라는 기업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조선 기자재 중에서 많은 종목이 있는데 동성호 하인텍과 비슷하게 경쟁 업체, 비슷한 업종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카본 부분들이죠.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성호 하인텍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한국카본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큰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LNG 관련된 부분하고 또 엔진 쪽 두 가지 섹터 쪽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하나마이크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뭐 4%,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 이제 시간외로 좀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제 갭상승이 되고 아래꼬리를 달고 또 거래량이 좀 점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도 뭐 접근하기에는 해도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후공정 전문이죠. 후공정 관련된 부분이 전문인데 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 평택 공장에 대한 재개 움직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그다음에 세계 9위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넘사벽의 1위의 후공정 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준다 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 이 하단선에서 21선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이기도 하죠.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오늘 올라줬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적지만은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보는 부분들은 현재는 리노공업,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FST 부분들도 있고요. HPSP도 있고 이런 종목이 약간 순환매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대장주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 종목군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약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주고 좀 있기 때문에 강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운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테크라는 종목이 어제 이제 시간에서 많은 거래량을 좀 차지했기 때문에 갭상승에서 출발해서 아래꼬리를 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라운테크를 약간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진공 로봇을 개발을 했다 하는 건데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로봇과 이송 로봇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라운테크가 유일하게 손을 대는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로봇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은 라운테크가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시총도 약간 가벼운 축에 좀 속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 그리고 연달아 그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 갭상승의 음봉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격 조정 뒤에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순환매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한 순환매 종목 한번 보시면은 T로보틱스는 호재로 통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라운테크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RS 오토메이션하고 아지네스텍도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이송 로봇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순환매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한번 5% 올랐네요. 한번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61선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특히나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실제로 반도체 실적 악화로 그간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가 벌써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만큼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또 펀더멘털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화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내가 보여주긴 종목 비단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요. 저희가 1타 전략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원전선 들어와 있는데요. 3,540원 그리고 10% 조금 높은 구간에서 사시긴 하셨네요. 지금 이 시각 2,965원 선 막 지나가면서 점점 차트가 아래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0.6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전력주가요. 밤사이에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이 많이 됐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캐나다 측에서 단전을 하겠다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전력주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대원전선 흐름까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미국이 주변국이죠. 특히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공 모드로 나가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좀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사실 뭐 중국의 미국 전초기지를 삼기해서 중국이 많이 좀 투자를 좀 했던 나라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캐나다의 어떤 반미 감정이 상당히 높다. 뉴스에서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죠. 현재 커피 이제 브랜드 이름인 아메리카노 뭐 이 부분들을 캐나다 디아노 뭐 이렇게 이제 바꾸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 미국으로 향하는 송전을 끊겠다 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력에 대한 비상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5,000원 가까이 갔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섯 배 정도 올라왔죠. 근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1,000원짜리가 네 배가 되죠.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의 절반 정도 다시 말해서 2,000원 부분 2,200원 요거는 상승 어떤 비율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100%가 오른 거죠. 2,200원에서 100%가 되면 이제 4,400원이기 때문에 2,200~300원이 어떻게 보면 진폭이 아닌 상승 비율로 따졌을 때 절반 가격이다. 절반까지 빠졌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줬다가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많이 선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박스권에 이렇게 갇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단도 살짝은 열어둬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형성된 바닥이 여기기 때문에 살짝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힘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빠지더라도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 박스권이라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올라줬던 가격대 또 부근까지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직전 고점이 아닌 그 직전의 가격대 한 3,600원 정도는 그 정도 쉽게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바닥이고 한 번 올라와줬던 층의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한 반전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3,600원이 되면은 매도 시점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3,600원의 매도 시점 다시 한번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는데 왜 제 종목은 끄떡이 없을까요?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같은 고민 가지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플러스 알파 전략을 제시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KNS 만나보도록 할까요? 13,800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2.5%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12,5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차트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딱 일봉상으로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견조하게 붙어주면서 반등 힘을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폭발 방지를 하기 위한 부분들, CID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의 어떤 보호 시스템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쪽 관련된 쪽에 관련 종목으로 좀 잡혀주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부분들이 거의 바닥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만 원대 상장을 좀 현재 시작이 했는데 절반 정도가 빠지면은 3만 원. 다시 한번 여기서 절반이면은 15,000원 정도 되죠. 4분의 1 토막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한 5분의 1 토막까지 낮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의 6분의 1 토막이네요. 그래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이 바닥권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 가격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약간 돌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직전 고점이 1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5,0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이 좀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13,800원인가요? 아무튼 20% 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14,000원, 15,000원 이 정도에서는 파수가 있다. 물타기는 좀 할 필요는 없고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워낙 크게 낙폭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일단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은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KMW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700원에 20%, 지금 시각 0.53% 살짝 낙폭을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7,540원,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기엔 멀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PBR이 1.7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님. 차트가 단기 저점 구간이네요. 이 통신 장비가 PBR 1.7, 왜 이런 걸까요? 뭐 PBR의 1위 정상이죠. 1.7이면은 뭐 저평가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통신 장비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은 9만 원짜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8만 9천이니까 거의 9만 원이죠.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약간 뭐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폭을 보더라도 6,6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올라줬고요. 지금은 7,500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을 좀 차지한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반등이 약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무선통신 장비 업체, 뭐 중국의 화이 부분에 뭐 시장 잠식이 많이 좀 돼가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 대한 통신 장비 투자가 약간 더뎌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번에 전력 설비와 함께 뭐 투자가 좀 되고 있고 또 신흥적으로는 인도에 대한 시장이 약간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W도 사실은 이 정도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9,700원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단 부분이 거의 한 9,600원, 700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면은 종목 교체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에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휴림 로봇 들어와 있습니다. 2,200원에 10%, 지금 시각 차트 흐름 2.75% 올라가게 되면서 2,240원 막 수익권역에 접어들었는데 차트상으로는 뭐 21선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아마도 신청을 주신 이유가 이 삼부 토건 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 휴림 로봇이 삼부 토건 의혹과는 무관하다면서 이제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정말 이거를 공식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지 이 점이 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네요. 일단 뭐 루머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관련성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보시면은 휴림노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과 무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연결고리는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휴림 로봇에 대한 자체적인 모멘텀 이걸 이제 중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휴림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다 구축을 하는 부분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조 로봇부터 서비스 개인 서비스 로봇 이런까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한 것은 맞습니다. 성장성이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 또 붐이 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환매는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지금 2,200원이고 이제 비중이 10% 정도 좀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바닥이 1,300원 정도에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2단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2,600원이 에서 살짝 더 올라갔죠. 3,000원이 고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돼서 올라가줬는데 결론적으로 조정이 한 절반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권의 움직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닥 다지는 수렴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1,300원에서 2,600원이기 때문에 2,600원이 약간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2,600원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원이면은 매수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6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기다리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적인 밸류로 봤을 때에는 2,600원 선까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만나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매수가가 현대건설 35,150원에 15%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주가 흐름을 보자면 0.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3,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가다가 이상하게 오전장 넘어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음전하게 되는 현대건설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지금까지 건설주의 약간의나마 반등을 현대건설이 좀 이끌어줬잖아요. 앞으로도 추가로 반등 가능할까요? 나름대로는 이제 건설주 부분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건설 부분들은 국내에서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차지한 부분보다는 해외 플랜트 수주 이쪽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때 중동에서 많은 프로젝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좀 있었고 또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경제로 전환이 되는 트렌드가 형성이 좀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평가 국면에서 좀 세게 약간 올라주지만은 성장주다운 성장주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밸류만큼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생각 외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것 때문에 방산, 조선, 그다음에 건설, 이렇게 해외 건설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좀 돼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준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추세 이탈 분위기 조금 감지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도주가 아닌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주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빠졌다가 62선까지 빠졌다 그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3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33,000원 살짝 빠진 가격인데 15%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21선에서 약간 이탈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60에서까지 빠지란 법은 없고요. 또 대형 우량주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시면은 매수가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유의 관점에서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조금 줄였다가 만약에 빠졌을 때 이제 비중을 여기서 확대하라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이 경기의 어떤 최대 수혜주, 최근에 이슈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간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했다가 62선 근처에서 재매수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쌍봉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7,000원 정도까지는 또 쉽게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건설까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폭주를 이렇게 신청을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다 가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아래 공간에서도 더 많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벌써 오늘 시간이 10분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얼른 오늘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탑픽주. 전문가님, 제가 PD님께 오늘 탑픽주 너무너무 궁금해서 살짝 또 힌트를 여쭤봤었는데 예. AI 그리고 소금 이렇게 한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이 두 예.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소금이 영어로 솔트죠. 솔트죠. 네. 솔트룩스입니다. 자, 솔트룩스를 주목하는 이유. 물론 AI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마음 AI, 그다음에 AI 소프트, 이스 소프트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폴라리스 AI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솔트룩스를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초개인화 AI 서비스, 구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높게 보고 있고 구보에 대한 성능도 상당히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업체 부분들은 커스터마이징, 외부의 또 그 빅테크 기업의 어떤 그 AI 엔진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는데 솔트룩스는 자체 기술력을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상인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CEO의 어떤 마인드 그다음에 CEO에 대한 전문 경영인의 어떤 부분들이 좀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솔트룩스의 대표가 이경일 대표인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여기저기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CEO가 본업보다는 출연에 바쁩니다. 그만큼 이 식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식견이 높다는 것은 사업 경영 마인드에서도 그대로 시장에 어떤 흐르는 어떤 그런 일정한 어떤 그 핵심 아젠다를 그대로 사업에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약간 우수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삼성하고도 사실은 솔트룩스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삼성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최근에 현재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찬스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의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잘 가던 주가 여기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했죠. 슈팅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냉랭까지 왔고 실제로 저점에서 보면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도 괜찮고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손절가 부분들은 23,000원 정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고 2차 목표가는 이 정고점 부근인 35,000원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탑픽주 1세대 AI 기업의 빛과 소금이죠. 솔트룩스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종가에 손절가는 23,000원, 1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000원 선에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너무 아쉽겠죠. 여기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도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차기 탑픽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이 다음 탑픽주는 바로 솔트룩스였고요. 또 이어서 다음 차기 탑픽주를 찾아보는 방법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솔트룩스 약 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4,55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차기 탑픽주는 이 시장에서 어떤 게 될지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다음 장에서의 차기 탑픽주 미리 만나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